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7월 14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의료적 필요가 긴급한 경우에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제도인데요. 백신에 대한 검토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성공해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 1억 회 복용분을 제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2021년 말까지 12억 회 복용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펩시코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2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은 했지만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스낵과 음료 부분이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이 나온 건데요. 아울러 약 75억 달러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은 증시에 불안함을 제공했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기대감에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요. 장 후반에 다시 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아마존, 알파벳과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들도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나스닥은 장 초반에 1만 824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요. S&P 500 지수도 3,23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올해 연간 기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영업 금지 명령을 주 전체로 확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간의 갈등도 여전히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도세에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는 구충제와 제약업체, 원격진료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은 테마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약세를 보인 테마로는 인터넷 대표주와 자동차 대표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가상화폐와 같은 테마입니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험 관련 통계로 볼 때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찾아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손해보험사가 집계한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38만 1,413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이후에 사고 접수 건수가 전년 동월을 앞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외출도 여행도 자제하면서 차량 이용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4월과 5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였던 사고 접수 건수는 지난달 들어서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말 여행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주춤하던 교통사고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행자 보험 가입자 수 또한 늘어나면서 점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세단 S클래스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벤츠 S클래스에 12.8인치 대형 플라스틱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LG가 벤츠의 대표 세단에 장착하는 핵심 장치를 전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LG전자가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동차 내부와 좌석의 온도 조절, 창문 개폐, 내비게이션 가동 등 차량 작동과 스마트폰 연결, 동영상 재생 등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속도와 엔진의 압력, 그리고 오일의 온도나 연비와 같은 정보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만큼 미래의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2018년부터 벤츠 S클래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신형 S클래스의 LG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OLED 패널이 처음으로 채택이 되면서 LG전자도 벤츠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LG전자가 벤츠의 중형 세단인 E클래스까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대 공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벤츠는 LG OLED 패널의 뛰어난 성능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곡선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서 인체 공학적 설계가 가능하고 LCD보다 전력 사용량은 30% 적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제어에서부터 내비게이션 조작, 공조장치 작동까지 OLED 패널을 통해서 자동차의 주요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LG그룹에서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그룹의 차세대 캐시카우로 키우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화학은 이미 자동차용 OLED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수주 잔액도 벌써 200조 원 이상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차량용 OLED 패널 시장 규모는 올해 5,7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7억 8천만 달러로 10배 이상 커질 전망이 있는 만큼 LG그룹의 자동차 부품 사업의 긍정적인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대주주인 CM팜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현대바이오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바이오에 따르면 대주주인 CM팜에서 개발한 무고통 항암제 2호 폴리플라틴이 같은 백금계 항암제인 시스플라틴과의 독성 비교 세포 실험에서 독성을 무려 91%나 낮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금 계열 약물인 시스플라틴은 바이러스 복제 차단 기능이 탁월해서 세포 독성 문제만 해결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번 폴리플라틴은 시스플라틴을 독성 제어 기술로 처리한 첨단 신약 물질입니다. CM팜에서는 이번에 세포 생존율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시스플라틴이 17.9 마이크로몰을 나타낸 데 비해서 폴리플라틴은 약 11배 높은 189.9 마이크로몰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시스플라틴을 기본 약물로 탑재하는 동시에 세포 독성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를 계기로 RNA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가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체내에 침투하면 유전 정보 복제를 통해서 증식을 하면서 코로나19와 메르스, 에볼라와 에이즈 같은 각종 악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RNA 바이러스는 체내 증식을 위해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나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았는데요. 백금계 항암제는 RNA와의 결합력이 최대 2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RNA와 결합하면 바이러스의 RNA 복제를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오늘 현대바이오 장중에 14%까지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LG전자와 현대바이오 소식으로 데일리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